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승종 변호사입니다. 오늘 일간신문과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일본 소설 대망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본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 우리말로 이제 대망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됐다가 그 벌금형을 선고받은 출판사 대표에게 대법원이 무죄의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서문화동판 대표 고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2심을 무죄의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자, 이 사건은 그 일본의 유명한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 우리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덕천가강이라고 이렇게 읽지요.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이제 그 일본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을 1975년도에 우리나라의 그 동서문화 출판사라는 곳에서 이제 번역을 해서 대망이라는 이름으로 출판을 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그 우리나라가 저작권의 그 국제적인 보호를 위한 조약에 가입하기 전이었거든요.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이제 그 1986년도에 우리나라가 세계 저작권 협약이라는 그 국제 조약에 가입을 하면서 국제적으로 이제 저작권을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986년 그 세계 저작권 협약은 소급적으로 보호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86년도에 우리나라가 이 협약에 가입을 하면서 그 86년 이후에 해외에서 그 공표된 저작물은 보호를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공표되어 있는 저작물은 소급해서 보호를 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법이 95년도에 개정이 됩니다. 95년도에 우리나라가 베른 협약이라는 그 저작권 보호에 관한 국제 조약에 가입을 하게 되거든요. 이 베른 협약은 그 86년도의 세계 저작권 협약과 달리 그 소급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저작물이 비록 1995년도 또는 1986년도 이전에 공표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전부 소급해서 우리나라에서 보호를 해준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이 197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그 일본 소설을 대망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번역 출판한 것은 1986년도 법에 의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급 보호를 해주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86년도 우리나라가 세계 저작권 협약에 가입되기 이전에 이미 해외에서 공표된 저작물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주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95년도에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그 개정법에 따르면은 그 이전에 만들어진 저작물까지 모두 다 보호를 해줘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이 197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된 이 대망도 일본 작가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번역을 해서 출판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해외에서 만들어진 저작물에 대해서 이제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는 그런 법을 믿고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이용 행위가 이미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런 이용 행위들도 또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 이렇게 그 95년도에 법을 개정을 해서 외국 저작물의 소급 보호를 인정하면서 어떤 특별한 그 규정을 하나 두게 됩니다. 그 규정이 이제 그 회복 저작물에 대한 조치인데요. 종전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다가 95년도 개정법에 의해서 소급적으로 보호를 받게 된 저작물을 회복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작권이 죽었다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 회복 저작물이 저작권이 회복되기 전에 그 저작권 보호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미 많은 이용 행위들이 이루어졌거든요. 바로 이런 75년도 그 대망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그 당시에는 일본 저작물을 보호를 해주지 않았으니까 이제 허락 없이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이제 출판을 했던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은 다 저작권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그렇게 이용 행위를 했는데 이제 그것이 95년 법에 의해서 이 소급 보호가 인정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다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기존에 어떤 그렇게 법에서 소급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서 신뢰하고 이용을 했던 사람들도
이제 어느 정도 보호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 어떤 규정을 두었냐 하면은 1995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이용행위를 했다면 보호를 해주게 됩니다. 어떤 이용행위를 보호를 해주냐 하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그 외국 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한 경우는 이제 그 복제물들이 재고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재고품은 95년 1월 1일부터 2년 동안은 계속 팔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95년도에 저작권법이 개정이 됐지만은 이미 그 이전에 95년 1월 1일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외국 저작물을 복제를 한, 그러니까 허락 없이 복제를 했겠죠. 그 외국 작가의 허락 없이 복제를 한 저작물이라면은 그것은 95년 1월 1일 이후에도 2년 동안은 팔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은 이제 외국 저작물을 그대로 복사한 경우, 복제한 경우에 2년 동안 보호를 해준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 이용 행위가 2차적 저작물인 경우, 그러니까 외국 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한 것이 아니라 그 외국 저작물을 번역하거나 편곡하거나 변형하거나 각색하거나 영상화한 그런 경우라면 단순히 복사한 경우와는 달리 어떤 새로운 투자가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투자가 들어간 경우에는 더욱더 충분히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외국 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한 경우가 아니라 그것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한 경우라면 그런 행위가 95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다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저작물은 이용할 수가 있다. 기간의 제한이 없이. 그러니까 그대로 복제한 경우라면 2년 동안만 팔 수 있지만 그대로 복제한 경우가 아니라 새로운 투자를 한 경우, 즉 새롭게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을 한 경우라면 기간의 제한이 없이 계속 이용할 수가 있다. 다만 일정한 보상금만 지급을 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이 75년도 대망, 이것은 95년 1월 1일 이전에 번역이 된 것이죠. 새로운 투자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복제물이 아니라 번역이라는 2차적 저작물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그 75년판 대망은 95년 1월 1일 이후에도 어떤 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 출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출판사가 75년도판 대망을 그대로 계속 출판해서 팔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맞춤법도 바뀌고 어법이나 이런 것이 계속 변화하면서 좀 이제 75년도 판이 낡은 문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문법에도 이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어 문법도 바뀌고 또 어법도 바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출판사에서 그 75년판 대망을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현대어에 맞게 표현을 좀 바꾸고 그 다음에 맞춤법에 맞게 또 수정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2005년도에 2005년판 대망을 만들어내서 출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2005년판 대망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1심과 2심에서는 이것이 유죄로 판결이 났는데요. 왜 유죄로 판결이 났냐 하면은 2005년판 대망은 75년판 대망과 동일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75년판을 동일하게 그대로 찍어냈다면은 기존의 그 이용행위를 보호한다는 그 경과 조치에 의해서 허용이 되겠지만 75년판과 다르다. 2005년판 대망은 이것이 동일하지 않은 저작물이기 때문에 2005년판 대망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것은 저작권 침해다. 이제 이렇게 봤던 거죠.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했냐 하면은 물론 75년판 대망과 2005년판 대망은 동일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맞춤법에 맞게 많이 고쳤고 이런 점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동일한 저작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2005년판 대망이 새로운 저작물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 사회 통념상 자, 이 정도면은 이거는 새로운 또 다른 별개의 저작물이 되었다 하고 볼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75년판과 똑같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걸 새로운 저작물로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그 법에서 그 95년 1월 1일 이전에 만들어진 2차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기한의 제한이 없이 계속적으로 출판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기존의 그 95년 1월 1일자 것을
전혀 손대지 말고 그대로 이용하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그것과 조금 수정을 하더라도 새로운 저작물이라고 인정될 정도만 아니라면 괜찮다. 그러니까 약간의 수정은 괜찮다.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될 정도만 아니라면 괜찮다고 본 겁니다. 자, 이제 이 판결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갖냐 하면은 이 대망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그 저작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까뮤의 이방인이라든가 펄벅의 돼지라든가 또 그다음에 뭐 생떼쥐비리의 어린 왕자, 이런 소설들,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유명한 그런 소설들이 전부 95년 1월 1일 이전에 다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됐었습니다. 그 번역된 것을 이제 95년 1월 1일 이후에 부터 그 다 그런 외국 저작물들이 다 우리나라에서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허락을 받아야 되죠. 그 외국 작가들 또는 그 유족들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95년 1월 1일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은 그 번역물은 계속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계속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약간의 수정을 해도 된다. 다만 새로운 저작물이 되지 않을 정도로만 수정한다면 그것은 이제 괜찮다고 이번에 대법원이 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 그 1심과 2심의 입장대로라면 전혀 손대지 말고, 그러니까 95년 1월 1일 이전에 번역한 그것을 그대로 출판하는 것만 허용이 되고 조금이라도 수정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 동일한 저작물이 아니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저작권 침해다, 이렇게 본 것인 반면에 대법원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수정을 해도 좋다. 다만 새로운 저작물이 아닐 정도만 수정을 하면 된다고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러니까 1심과 2심에서는 동일한 저작물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기준을 삼은 것이고요. 대법원은 동일성이 아니라 새로운 저작물이냐 아니냐, 이것을 이제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 제가 1심과 2심 이렇게 참 뭐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쭉 제가 변호사로서 관여를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던 그런 사건인데, 뒤늦게 이렇게 대법원에서 1심과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었는데 뒤늦게나마 이렇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돼서 저로서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이제 상당히 많은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다 하는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